네, 학부모님들 안녕하세요. 세디 원장입니다. 네, 지금 이제 겨울이고 게이트, C게이트 그리고 내년 5세 입학을 결정 지으신 여러분들 너무 축하드립니다. 사실은 아이들이 5세 때 영유를 많이 입학을 했잖아요. 그래서 정말 이 기점이 아이들에게는 새로운 사회생활의 시작이자 그리고 공부의 전환점이 되는 것이 맞습니다. 또 지금까지 뭐 공부가 부족했다고 해서 전혀 조급해 하실 필요는 없고요. 지금부터 계획을 잘 세워서 우리 친구들이 어떤 클래스에 들어가든 잘 적응해서 거기서 많은 것을 얻을 수 있게 어머님들이 지도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5세에 들어가면 어떤 공부를 해야 하느냐, 학원을 다녀야 되는데 아니면 프랩을 다녀야 되는데 혹은 집에서 과외를 해야 되는데 어떤 공부를 해야 할까? 라고 궁금증을 가지시는 어머님들이 많으실 것 같아서 오늘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더불어서 저희 기프티드 클래스, 그러니까 즉 선행반의 프로그램을 살짝씩 보여드리면서 어떤 공부가 적합한지를 설명드릴 거예요. 네, 지금까지는 저희가 파닉스, 그리고 라이팅, 그리고 스피킹이라는 세 가지 과목 정도로 공부를 했어요. 저희 프랩에서도 이렇게 세 가지 그러니까 세 가지 과목을 자세 친구들이 오면은 저희가 직접 진행을 하고 이렇게 세 가지 분야를 나눠서 어머님들께 코멘트를 드렸었는데요. 이제는 이 과목들이 없어지거나 변형되는 것이 아니라 형태가 조금 바뀌고 추가되게 됩니다. 그래서 파닉스는 사실은 무엇을 위해서 배웠냐면요. 리딩. 으로 발전이 됩니다. 그리고 라이팅은 여전히 라이팅이죠. 그리고 스피킹도 여전히 스피킹인데 이제는 대중 스피치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사실 기초를 다진 것들은 이제는 정말로 이 영어라는 언어로서의 기능할 수 있고 이것을 통해서 공부를 할 수 있는 수단으로서 발전을 시켜주시는 것이 핵심입니다. 아, 너무 어려운 말이다 하시면 무슨 말이냐면요. 이제는 정말 내가 연필을 들고 알파벳을 쓸 수 있고 또 파닉스 음가를 조합해보면서 어떠한 글이나 단어를 읽을 수 있는 기초 공사를 했다면은 이제는 진짜 그 준비된 것을 가지고 읽어보고 또 써보고 그리고 말해보면서 진짜로 내가 영유에 들어가서 언어로서 공부를 하고 새로운 지식을 습득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것은 작년에 저희 기프티드 클래스 친구들이 직접 진행했었던 진도표를 좀 가져와 봤어요. 여기에서 어머님들이 각 교재별로 그리고 각 프로그램별로 어떤 것이 어떻게 이제 연결이 되는지를 좀 감을 잡으실 수 있도록 해볼게요. 일단 이렇게 저희가 일주일에 한 번 방문을 하면은 아이들이 이 책을 가지고 진행을 하는 진도표를 짜줍니다. 뭐 교재가 많네 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요. 한번 자세히 살펴볼게요. 일단 요거는 40word reading 같은 경우는 리딩 교재입니다. 그리고 파닉스 리딩 같은 경우도 이제 파닉스를 진짜로 리딩으로 연결해주는 이제 여러 가지 파닉스 조합이 있으면은 요거를 계속 연속적으로 이런 조합 작업을 계속해서 이게 익숙해지고 어렵지 않도록 해주는 리딩을 위한 기초 작업. 또 뭐 파닉스 책이라고도 할 수 있죠. 그리고 요 다음 거는 스마트 파닉스예요. 제가 파닉스 저희 재원생 단톡방에는 파닉스 교재를 정말 한 20가지 정도 다 비교해 드린 자료가 있거든요. 근데 사실은 파닉스 교재는 그동안 아이가 했었던 교재, 그러니까 익숙한 그림, 실사로 했으면 실사, 아니면 뭐 캐릭터 그림으로 했으면 캐릭터 그림, 이렇게 계속적으로 똑같은 걸로 해주시는 것이 사실은 가장 좋습니다. 그래서 이 친구 같은 경우는 스마트 파닉스를 2권에서 했기 때문에 사실 저희는 스마트 파닉스를 진행을 했던 거고요. 이거는 사실 이 책보다는 어머님들 그리고 아이들에게 맞춰서 좋아하는 교재가 뭘까 고민해서 그걸로 진행해 주시는 것도 좋습니다. 그래서 3권을 주문해 주시면 되거든요. 요거 같은 경우는 이제 파닉스고 결국 파닉스는 리딩을 위한 공사 기초 공사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요거 같은 경우는 월드죠. 그래서 요것도 보캡 이라고 볼 수 있고요. 사이트 워드를 이제 하나하나 공부하면서 하이 프리퀀시 워드로 나아가서 내가 뭐 자주 나오는 단어들, 그러니까 파닉스로 읽을 수 없지만 의미를 꼭
알아야 되고 라이팅에서 연결할 수 있는 교재가 요 책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한 2단계 정도는 요걸로 진행을 하고 그 다음부터는 이제 좋은 한국 책들이 많이 있죠. 뭐 월드 리와이즈도 있고요. 그리고 요거 같은 경우는 180 Days of Writing인데 이건 라이팅 교재입니다. 그래서 180일 동안 정말 교재가 180일 동안 할 수 있도록 요 시리즈가 구비가 돼 있어요. 그래서 요 시리즈 매니아 분들은 또 요거 뭐 단어, 뭐 그래머, 뭐 워드 다 구매를 해주시는데요. 요 친구 같은 경우는 저희가 작년에 좀 라이팅을 되게 오히려 좀 잘하는 친구였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이렇게 뭔가 그림도 끄적거리는 거 좋아하고 하나하나 뼈대에 만들어 보면서 그런 건 좋아하는데 다만 어떤 것을 생각할 때 선생님이나 어머님이 좀 이렇게 제안을 해줘야 되는 친구였어요. 그래서 그러면 우리가 차라리 아이디어를 조금씩 빌드업하고 워낙 쓰는 걸 좋아하니까 그래서 양이 좀 많지만 하나 빌드업해서 단계별로 할 수 있는 교재로 선택을 한 게 요 책입니다. 그리고 요 다음번 I'm Speaking 같은 경우는 스피킹 교재예요. 스피킹은 우리 4세 친구들이 다양한 경로를 통해서 또 외국인 선생님 수업을 들으면서 다양하게 발전을 시켜왔을 텐데요. 사실 5세 때 굉장한 또 다른 스피킹이 있는 건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제 아이들의 스트럭처는 발전을 하는데 배경 지식은 아직은 애기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굉장한 구문을 구사할 수 있지만 그 단어, 그 내용을 채워지는 이제 구문은 준비되어 있는데 단어들이 아직은 뭔가 굉장히 수준 높은 이런 시사적인 단어를 넣기에는 좀 힘이 들죠. 그럴 때 우리가 스피치나 스피킹을 어떤 걸로 발전시키느냐, 바로 나 자신의 얘기로 발전을 하게 됩니다. 즉 너에 대해서 얘기해봐. 너가 좋아하는 것들, 너를 둘러싼 것들, 너의 가족들, 너가 하는 활동들, 이 모든 것을 하나하나 파트를 나눠서 설명할 수 있게 한 교재가 요 교재고요. 그래서 4세 때 한 스피킹과 굉장히 교재의 그런 구성은 다르지는 않는데 아이들을 이렇게 서로 얘기하는 구성원들의 스피킹 실력이 아무래도 전반적으로 향상이 됐겠죠. 그리고 요 다음 것들은 이제 배경 지식을 위한 사이언스 교재를 저희가 넣어서 진행을 합니다. 요거 같은 경우는 이제 저희가 비문학 넌픽션 이제 지문들이 브릭스에서 조금씩 나오면은 다 사이언스예요. 그래서 이 사이언스 공전, 자전부터 시작해서 왜 겨울잠을 자는지 아니면 바람이라는 건 왜 생기는지 아니면 또 우리 좋아하는 동물 친구들의 어떤 특징에 대해서 서식지에 대해서 진짜로 그냥 뜨문뜨문 배워왔던 것들을 정말 배경 지식으로 하나하나 정리를 해주는 책입니다. 그래서 재밌기도 한데요. 저희가 어떻게 이제 요런 책들을 진행하면서 이거가 어떤 현상에서 오는지 과학책도 하나 넣어서 같이 진행을 했습니다. 그리고 요거 같은 경우는요. 저희 자체 교재인데 라이팅 교재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다이어리 같은 거는요. 제가 이제 해보니까 저는 어렸을 때부터 그런 신념이 있었어요. 확실히 이 독후감 그리고 일기만큼 내 개인적인 이 글쓰기 능력을 향상시키는 것은 없다. 그러다 보니까 저도 저희 어머니도 저를 그렇게 지도하셨고 그래서 저희 아이만큼도 이제 다이어리랑 그 다음에 독후감은 꼭 쓰게 하거든요. 그래서 저희 친구들도 이 수업 시간에 사실 이 다이어리를 쓰고 직접 이제 그려보고 하는 거는 시간이 좀 걸리기 때문에 저는 이거를 숙제로 내줘서 항상 일주일에 그래도 적어도 한두 개씩은 이제 일기를 써보고 그걸 저희한테 보내주면 저희가 첨삭을 해서 첨삭본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것도 라이팅이라고 할 수 있겠네요. 요건 이제 일예고요. 저희 이제 원 같은 경우는 한 20권 정도의 책 중에서 아이 수준에 맞춰서 리딩 같은 경우는 이 친구는 40월드 리딩이라는 A리스트에서 나온 책을 쓰지만 브릭스를 쓰는 경우도 있고요. 그리고 아니면 원더스 어세스먼트를 쓰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 이제 다양한 시중의 외국 책들을 쓰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많이 쓰시는 교재 중에는 이지링크도 있죠. 그러니까 쉽고 재미있는데 아이한테 조금 더 맞는 거. 예를 들어서 우리 아이는 이제 뭔가 팩트적인 거, 비문학을 좀 어려워한다 하면은 좀 비문학이 좀 많이 들어간 주제들 아니면 오히려 이렇게 스토리를 좀 어려워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그래서 스토리에 대해서는 내가 뭔가 흐름을 가져가기가 어렵다. 이 남자친구들 같은 경우는 그런데 그런 친구들은 조금 더 좀 스토리가 들어가서 캐릭터가 나오는 그런 지문들이 있는 주제들로 그러니까 지금 교재들로 선정을 합니다. 그래서 요거는 이렇게 진행을 하면은 5세 공부가 다 끝나느냐는 아니고 아이에 맞춰서 아이가 어떤 영역이 좀 강하고 빠른지를 빠르게 파악하고 그 책을 선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뭐 솔직히 파닉스 같은 경우도요. 옛날에는 그냥 리딩으로 바로 넘어가는 경우도 있었고요. 그리고 파닉스 교재도 뭐 나는 라이팅은 되게 월등한데 우리 아이는 그건 좀 빠른데 사실 파닉스를 좀 다시 다잡아야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옆 친구가 파닉스를 뭐 3권이 아닌 뭐 5권을 하고 있다고 해서 혹은 이미 끝났다고 해서 우리 아이도 거기에 맞출 필요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언제든지 뭔가 리딩을 하는데 어려움이 있으면은 다시 돌아가서 파닉스 교재를 한번 훑는 거는 언제든지 다시 이루어질 수 있는 작업이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오히려 전혀 조급해하지 마시고 그리고 게이트 시게이트 친구가 아닌 조금 공부를 늦게 시작한 친구들이라도 파닉스를 다지고 가는 거는 어머님들이 좀 시간을 확보해서 우리 아이한테 맞춰서 진행한다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방금 전에 본 한 달 계획표에 맞게 이제 일주일 동안 어떻게 공부가 진행되는지도 한번 가져와 봤습니다. 이렇게 저희는 수업 시간에 일주일마다 오면 요 표를 일일이 이제 프린트해서 드리고요. 여기에서 수업 시간에 어땠는지도 간단히 메모를 해드립니다. 그래서 이거 같은 경우는 집에서 홈스쿨링을 하시거나 과외를 하시는 분들이 이런 식으로 진도를 나갔으면 되겠다라고 참고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는 이제 일단은 유닛이나 레슨 기준으로 이렇게 쭉 진행을 합니다. 그래서 소개해드린 교재에 맞게 한 레슨씩 일주일에 하나로 단위를 잡고 만약에 여기에서 뭐 이게 5페이지인데 3페이지밖에 진행이 안 되었다 하는 부분이 있으면 나머지 2페이지는 이 파닉스 해당 월드를 복습을 하면서 리마인드를 하면서 복습을 집에서 진행을 할 수도 있고요. 그리고 만약에 여기에서 이제 단어 공부를 했다 하면은 일주일 뒤에 단어 테스트, 스펠링 테스트를 보는데 이 목록을 가지고 한번 볼 수도 있고요. 그리고 만약에 이제 라이팅 같은 경우는 만약에 뼈대를 잡는 작업을 하루에 했다면은 3일 뒤에는 직접 라이팅을 써보는 이 유닛 4에 해당하는 라이팅을 써보는 그런 식으로 진행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렇게 쭉 책을 펼쳐두시고 진도표를 펼쳐두신 뒤에 여기에서 유닛 하나하나를 어느 정도에 할 건지 이제 한 달, 2달 계획표를 잡으시고 그 다음에 일주일 단위를 잡으셔서 아이들이 각 영역별로 꾸준히 공부를 해서 실제 영어 유치원에 가서도 영어 유치원의 그런 각 과목별로 구멍이 없게끔 그렇게 진행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듯이요, 기본적인 기초공사 쓰고 그 다음에 2자, 3자, 4자를 읽어보고 그리고 선생님을 보면서 말해보고 이런 연습을 했다면은 이제는 정말 클래스에서 이것들이 실제로 어떻게 문장을 구성하고 문장이 구성을 해서 글을 구성을 하는지 내가 읽어보고 써보고 이걸 정말 지식으로 흡수하는 과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 긴 과정을 뭐 5세부터 7세까지 이제 쭉 이어서 나가는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어머님들이 좀 유의해 주셔야 될 거는 이제는 정말 예쁘게 쓰는지 잘 읽는지 얼마나 많은 양을 읽는지가 중심이었다면 이제는 전체 글에 대한 이해도가 얼마나 되고 각 문항별로 어떻게 적용을 해서 문제를 풀거나 빨리빨리 써낼 수 있는지 이렇게 평가 항목이 전환이 됩니다. 그리고 사실 이런 저희 클래스에서 이렇게 책을 많이 진행하는 이유는요. 이제는 조금 책을 펴놓고 사실 넘기면서 자기 주도를 할 수 있는 연습을 좀 시켜주셔야 됩니다. 그 말은, 어떤 수업을 가도 과외가 아닌 한은 이제 그룹으로 이루어지고, 심지어 유치원은 뭐 14명에서 15명 이런 식으로 많이 진행을 하죠. 그렇기 때문에 아이가 어떤 칠판을 보거나 선생님과 친구들이 나가는 진도에 발맞춰서 스스로 좀 그 페이지를 주도적으로 끝내고 거기에서 틀린 문제를 다시 보고 할 수 있는 그런 역량을 길러주는 첫 걸음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다양한 책들을 좀 자기가 유연하게 넘기고 이 공부 체력을 좀 길러서 이걸 스스로 좀 소화하면서 많은 양의 정보를 정리해서 흡수할 수 있는 내 것으로 만드는 그런 작업의 기초를 5세 상반기부터 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 UEP 프랩의 이런 기프티드 클래스를 이제 신청해 주신 분들 같은 경우는 제가 이런 식으로 아이에 맞게 진도표를 짜드릴 거고요. 그리고 여력이 되시지 않아서 아니면 거리가 있기 때문에 집에서 진행해 주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이렇게 쫙 책을 펼쳐놓고 각 영역별로 아이가 강점이 어떤 건지 해서 강한 영역 말고 약한 영역 같은 경우는 한 2권 정도의 책, 그러니까 고난이도와 그리고 이제 일반적으로 맞는 난이도 정도를 선택을 하셔서 그거를 같이 진행해서 이제 일주일에 그래도 한 격일 정도에는 적어도 영어 공부를 좀 할 수 있도록 지도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저는 다음 시간에 또 좋은 정보 가지고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